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이서진입니다. 연말 정산에 관한 직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2020 연말정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20년 작년에 입사해서 이번이 연말정산 처음인데요.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과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분에서 3가지 정도를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유용한 각종 자료에 관한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나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통해 돈을 벌면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서 줍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국가가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의 1년 총소득을 보고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한 행동이 있는지를 반영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하고 난 후에 최종 세금을 정하는데요. 여기에서 1년간 월급 받을 때 미리 낸 기납부세액을 빼면 더 납부를 해야 할지 환급을 받아야 할지 정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많이 벌면 벌수록 내야 하는 세금도 커지게 되죠. 하지만 많이 벌었어도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은 너의 소득으로 치지 않을게 라고 해서 총 소득의 규모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겠죠.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산 결과 200만 원의 세금을 내가 내야 하는데 월세액 세액공제를 30만 원을 했다 하면 2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뺀 170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산되어 내야 할 세금이 나오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합한 것이 근로소득인데요. 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면 총 급여가 나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식대보조비 10만 원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공제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예컨대 우리가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쇼핑이나 각종 여가를 즐기기 전에 식비나 공과금 같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빼주는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액은 표를 확인해 보세요.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이번에 개정되어 신설되었으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앞으로도 개정된 부분은 별표 개정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소득 공제를 볼게요. 크게 내 월급으로 누가 같이 먹고 사는지에 대한 인적 공제, 그리고 연금 보험료 공제, 그 밖에 특별 공제,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 등 소득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소득 공제가 이루어지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과세 표준이 바로 세금 부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 세율을 곱해야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과세 표준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 세율이 곱해지는지 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과세 표준의 기본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세액 공제가 들어가요.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거였죠. 세액 공제까지 이루어지면 드디어 한 해 동안 국가에 내야 할 나의 최종 세금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매달 급여에서 임의로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을 빼주게 되면
차감 징수 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고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렇게 연말정산의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거의 모든 분들에게 속하는 소득공제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입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과 추가가 있는데 기본부터 살펴볼게요.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의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본인은 공제 대상이고요. 배우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아들, 딸과 같은 직계 비속, 이타가동, 수급권자 이렇게 인적공제 대상이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과 생계 요건은 관계가 없고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나이 요건은 충족해야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올해 기준으로 출생 연도를 적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은 같이 살아야 하는 생계 요건을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가 만 59세라서 나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장애인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추가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상자가 경로 우대자이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이면 추가의 금액만큼 더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공제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세법상 장애인이면 장애인 추가 공제도 가능하니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지 등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입니다. 이번에 소득공제율이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분은 8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각 구분에 따라 30에서 80%까지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표를 확인해 보세요. 소득공제 한도액도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봤을 때 각 30만 원씩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 비용이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등입니다. 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세액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세액공제 중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7월 16일에 개원을 하면서 많은 신규 직원분들이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월세를 내며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 월세 세액 공제를 준비했습니다. 적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차인은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사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숙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요. 전입신고를 이미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는 곳의 주소와 내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금액은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할 서류가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 납입 증명 서류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2020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안내 드리오니 꼭 확인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우리 병원 그룹웨어 게시판에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게시할 예정이에요. 국세청에서 배포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들을 올릴 거니 공제 요건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자료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 연말정산 사이트인 예타 사이트에 어떻게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지 그 방법에 대한 매뉴얼도 올릴 거예요. 이 파일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하면 로그인부터 업로드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 추가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 신고 안내, 연말정산 종합 안내로 들어가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공제 요건 등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답해 드릴 수 있겠지만 심화된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세청에 직접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국번 없이 126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올해부터 연말정산 챗봇을 운영한다고 하니 이용해 보세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국세청 유튜브도 참고했는데요. 이미 국세청 직원이 연말정산과 공제 요건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영상을 찍어 놓았더라고요. 저도 많은 도움을 얻었으니 직원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세청 블로그에도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신입사원과 함께하는 2020 연말정산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연말정산이 처음이라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공부하며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지만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직원 여러분의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